안녕하세요. 소심파 투자자입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읽어볼 책은요, 제시 리버모어의 주식 매매하는 법의 일부 내용입니다. 주식시장은 상승 기간이 3분의 1, 하락 기간이 3분의 1, 그리고 횡보하는 기간이 3분의 1이라는 말이 있다. 시장이란 항상 추세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며 추세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시장 역시 쉬는 시간이 필요하다. 리버모어는 사설 증권회사에서 거래할 당시 매매 내역을 분석하면서 지나치게 잦은 매매는 손실로 이어진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누구도 시장의 흐름을 완벽하게 예측할 수는 없고 또 자잘한 모든 등락을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는 없다. 리버모어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그는 시간이 지날수록 추세의 중요성을 인식했고 시장이 추세를 형성할 때만 매매해야 한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그는 평생 동안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로 살았기 때문에 자신의 포지션을 모두 정리한 시점이 그에게는 곧 휴가를 의미했다. 휴가 기간에 그는 주식시장에서 멀리 떨어진 휴양지로 여행을 떠나 바다 낚시를 즐겼다. 그는 때로 아예 월스트리트에서 멀어지기 위해 유럽으로 여행을 떠나기도 했다. 지금과 달리 항공산업이 발달하지 않았던 때였기 때문에 그가 유럽으로 가기 위해서는 배를 이용해야만 했기에 휴가 기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만큼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 있었다. 그에게 휴가란 시장에서 멀어짐으로써 강제적으로 인내심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색의 시간이기도 했다. 그가 주식시장과 주식 투자에 대해 언급했던 수많은 금언들과 투자 철학, 매매 기법들은 휴가 기간 동안의 자성의 시간과 무관하지 않다고 하겠다. 그에게 휴가는 단순히 즐기는 시간이 아니라 또 하나의 투자 전략이었다. 그는 휴가를 통해 훨씬 더 전략적인 관점에서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발견할 수 있었다. 시장에서 한 발 떨어져 있을 때 시장의 흐름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고 시장의 추세를 더욱 명확하게 읽을 수 있었던 것이다. 주식 투자를 군사작전에 비유하는 경우가 많다. 시장의 속성상 내가 살기 위해서는 상대를 짓밟아야만 하는 것이 전쟁터와 유사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계좌의 자금 관리 기법의 중요성을 용병술에 비유하곤 한다. 투자자 자신은 장군이고 투자자들이 보유한 현금 자산은 병사로 비유해서 설명하기도 한다. 병사들이 아무리 많아도 장수가 무능하면 전쟁에서 사상자만 늘어날 뿐이듯이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아무리 커도 올바른 자금관리 원칙이 없다면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거둔 초기의 작은 승리는 결국 큰 실패를 가져오기 마련이다. 리버모어는 주식 투자를 산업의 관점에서 접근한 최초의 사람들 중 한 명이었다. 그는 주식 투자자에게 현금은 사업가의 재고 자산과도 같다고 생각했다. 기업가가 항상 재고 자산을 확보하고 있어야만 매출을 일으킬 수 있듯이 투자자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만 필요한 시점에 거래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몇 번의 파산을 경험했던 그는 모든 포지션을 정리해 현금화했을 때는 계좌에 있는 모든 돈을 인출해 돈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곤 했다.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돈은 단지 숫자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이 경우 거래에 중독되기 쉽다. 리버모어는 실제로 돈을 만져봄으로써 현금이 의미하는 것을 몸으로 느끼고자 했다. 그는 주식 계좌에 남아있는 돈은 자신의 돈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계좌에서 완전히 인출했을 때 비로소 그 돈은 온전히 자신의 돈이 된 것이라고 생각했다. 주식시장에는 자신들이 항상 거래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항상 거래한다고 해서 그것이 수익을 보장하진 않는다. 오히려 손실을 키우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계좌에서 돈을 완전히 인출한다는 것은 실제로 그 돈을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느낄 수 있는 심리적 효과뿐만 아니라 거래의 규모를 조절할 수 있게 만든다. 주식 투자를 사업의 관점에서 생각했던 그는 항상 모든 돈을 투자할 필요는 없으며 그렇게 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했다. 기업가도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설비 투자를 하지 않고 최대한 현금을 확보해 둔다. 그리고 경기가 호전될 것이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는 현금을 풀어 향후 집중적으로 투자에 나서게 된다. 주식 투자도 이와 마찬가지다. 항상 모든 자금을 계좌에 투입하는 것은 무모하며 오히려 긴장감을 떨어뜨릴 수 있다. 투자의 규모를 조절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계좌에서 모든 돈을 인출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투자자들은 자금을 적절히 배분하는 이치를 깨닫게 될 수 있다. 주식시장은 실패한 90%와 본전을 면하지 못한 5% 그리고 수익을 얻는 5%로 이루어져 있다고들 한다. 손실을 입고 있거나 주식 투자로 큰 낭패를 본 사람들의 실패담을 들어보면 대부분이 손절매 원칙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반면 주변에서 주식 고수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손절매를 잘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계좌에 수익이 나기 시작했다고들 말한다. 그렇다면 손절매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우리는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며 리스크를 감소시키기 위해 보험에 가입한다. 보험이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안정장치인 것이다. 주식 투자에서도 보험은 존재하는데 이것이 바로 손절매이다. 비록 현실의 보험은 만기가 되거나 불행한 일이 발생했을 때 효력을 발휘하지만 주식시장에서의 보험은 투자자들에게 불행한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방패와 같은 역할을 한다. 시험 전략은 리버모어가 자신의 판단이 적절했는지를 검증하는 방법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검증은 위험을 줄인 상태에서 행해야만 했다. 리버모어는 소규모 금액으로 자신의 판단이 옳았는지를 시험했으며 그렇게 하기 위해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거래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만 했다. 자신의 판단이 옳았을 때는 계획에 따라 실천에 옮겨야만 하며 손실을 입었을 때는 겸허하게 그 손실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그래야만 기회가 왔을 때 확실한 수익을 얻을 수 있고 또한 그 수익을 길게 키워나갈 수 있다. 리버모어의 이런 전략들은 사전 계획과 그 계획에 따른 분할 매수로 요약될 수 있다. 이는 투자 자금의 관리와도 관련되어 있다. 버나드 바크루는 만일 그가 자신이 틀린 결정을 내린 모험에서 재빨리 손실을 끊을 수 있는 감각만 가지고 있다면 설사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비중이 10번 중에서 서너 번 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큰 돈을 벌 수 있다 라고 말했을 정도로 손절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손실을 작은 금액으로 끊을 필요성이 있다. 리버모어는 초기 사설증권 회사에서의 10% 증거금 규칙 때문에 10% 손절매 원칙을 사용했다. 경험과 지식을 쌓은 후 전환 신호에 따라 거래하면서부터는 진입 후 자신의 판단과 일치하지 않는 흐름을 보일 때 포지션을 바로 정리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그는 자기 신뢰를 통해 상당한 확신을 가지고 거래했을 때에도 10% 손절매 원칙을 지켰다. 그리고 이 손절매 원칙을 어겼을 때에는 막대한 손실을 입어야만 했다. 따라서 10% 손절매 원칙은 그에게 마지막 보루였으며 절대적으로 지켜야만 했던 자금관리 원칙의 원형이기도 했다. 리버모어는 자신의 시험 전략과 피라미딩 전략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지만 이 두 전략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점은 투자금을 좀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한다고 하겠다. 결론적으로 리버모어는 주식 투자에서의 추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매매의 빈도를 줄이며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시장에서 멀어져 사색과 휴식을 통해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했고 자금관리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며 손절매의 중요성을 실천했다. 리버모어의 접근법은 사전 계획과 분할 매수를 통해 투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이러한 전략이 성공적인 투자자로서의 그의 핵심 원칙이었다. 감사합니다.